그래 왜 뭐 정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관급 우리나라 매우 중요한 그 대외정책을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도 중요하고 학자들도 중요하고 그렇죠. 결국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유명한 박사들이 정부에다 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사장이 돼요, 이게 아이디어가. 그렇게 되면 그 실현도 못 해보고 실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장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잘하면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2019년에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할 때 7월 초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어요. 소재, 부품, 장비 세 가지, 뭐 불화수소, 블로미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대부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영향을 받거나 옛날에 일본 생각하는 분들은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3개월, 6개월을 못 넘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방향을 참 찾기 어려울 때 제가 가장 먼저 언론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기자들 세종시에 계신 분들을 30몇 분을 다 모시고 우리가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한국 경제 전혀 상관없다. 구조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부상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 또 반도체 자동차를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베가 초조감에서 이 상당히 그 모험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쳤다. 지금은 세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일본이 3대 경제대국이 되어놓고 이제 와서 자유무역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이웃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이 가치사슬이 이 소재부터 해서 중간재에서 최종재 반도체 미국 애플까지 갈 때까지 그 과정이 단순히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일본이 큰 타격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데 그것만 하면 선전선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박사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쫙 일본에서 몇 퍼센트 수입, 대만에서 얼마, 또 다른 나라에서 얼마, 또 일본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유무역 원칙에 제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가 그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를 키우면서 주가가 2배씩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때 만약에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못해서 우리가 일본에 다시 무릎 꿇자고 했으면 BTS나 기생충으로 이제 일본을 따라잡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느냐.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나 과장되지 않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것도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그런 식으로 잘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고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마음이 공직에도 있었지만 이 작두에 올라탄 마음으로 저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기사도 다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선급보다는 훨씬 더 사회나 조국에 바치고 가야지.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더 선다면 부패하게 되어서 잘못되게 된다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앞으로 뭐가 되든 상관없이 양산 사람들 속에서 양산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한번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